만약에 여러분들도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생각하고 계시고 글쓰기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분 안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정리가 돼서 문서화돼서 나왔죠. 그냥 문서화된 교육과정의 문제라면 그냥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글쓰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떤 교과 진도를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 중에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가 일단은 교과서를 펼쳐봐요. 그리고 단원별로 덩어리 지어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런 갈래에 글쓰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연결 지을 만한 그림책을 주로 하나를 고릅니다.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할머니한테 빵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아주 착한 늑대입니다. 새한테 아빠 개구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아빠를 구하기 위해 엄마가 달라붙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 첫째 개구리가 달라붙고 그래서 단원하고 단원을 이어서 연계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시간 확보하는 문제가 조금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업 일지를 6년 동안이나 쓸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었던 게 제 수업 일지를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업 일지를 같이 나누는 나누는 친구들이 또 있고.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쓰기를 교육과정에 연결하려면입니다. 글쓰기를 도대체 어떻게 교육과정에 잘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찐 무명 5호 교사. 예, 우리 선생님은 어떤 교사이신가요? 네, 저는 요새 그림책을 엄청 사랑하게 된 그런 교사입니다. 네, 우리 찐 무명 교사 5호는 그림책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를 청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찐 무명교사 5호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글쓰기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지금 옆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네, 제가 맡은 주제의 두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 교육과정과 글쓰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1, 2, 3, 4 무명 교사님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쓰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시기는 2월하고 3월. 그때 외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썼냐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학년 부장님이 교육과정을 안 주셔서 학급 교육과정을 제출할 수 없어요. 우리 학교는 재구성을 몇 회까지 한 학기에 넣으라고 했나요? 우리 교육과정 언제까지 제출해요? 역시 교수평 일체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도표에 재구성 표시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생각하면서 배라고 표현하지 않듯이 제가 쓴 말을 분석해 봤더니 저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문서화된 교육과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글쓰기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한 5분, 10분 안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쓰실 수 있는 작은 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PPT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PPT 화면은 부장을 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보셨던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로 교육과정을 짤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지에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과목별로 감축을 하거나 증배를 하거나 어떤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조정할 때 쓰는 교육과정 편집 메뉴가 있습니다. 그 과목별 편집 메뉴에 가면 지금 제가 여기 마우스로 동글동글 이게 보이시겠죠? 여기 관련 지도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관련 지도 영역은 원래는 범교과를 교육과정 내용에 표현하는 그런 메뉴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책 글쓰기라고 제 임의대로 어떤 프로젝트 주제를 하나 잡아놨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시옷이 거꾸로 된 것 같은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거기에 범교과, 뭐 성교육,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쭈루루 나와요. 그래서 요 차시는 범교과 중에 어디하고 연결해라 라고 할 때 쓰는 메뉴예요. 그런데 제가 이 메뉴를 가지고 교육과정 그 프로젝트 정리할 때 사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어, 사회, 창체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림책 글쓰기라는 주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으면 그 각 과목마다 이 교과 편집 메뉴에 가서 그림책 글쓰기라는 똑같은 이름을 관련 지도 영역에 입력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그 한 개의 과목 어떤 과목이든 괜찮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아래 표시되어 있는 관련 영역 추출이라는 동그라미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 시간별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문서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교육과정, 문서화된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국어, 창체, 도덕, 미술 교과에 그림책 글쓰기라는 말을 넣어서 저장을 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관련 영역 추출 그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정리가 돼서 문서화돼서 나왔죠. 물론 이거는 한글로 다운받아서 저희가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말하고자 했던 글쓰기와 교육과정의 연계가 그냥 문서화된 교육과정의 문제라면 그냥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글쓰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떤 교과 진도를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 중에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은 국어 시간에 글을 쓰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 글쓰기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수업 일지를 제 나름대로 6년 동안 거의 작성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수업 일지를 작성을 할 때 뭐 매차시를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써온 수업 일지 중에서 글쓰기 했던 부분만 뽑아서 주로 어느 시간에 글쓰기를 많이 했나 살펴보았더니 국어과를 이용해서 글쓰기 수업을 지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국어 시간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했냐면 일단은 교과서를 펼쳐봐요. 그리고 단원별로 덩어리 지어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한 단원 안에 그 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도서를 펼쳐보시면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 한 가지만 있진 않아요. 보통의 경우 2가지, 3가지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단원 하나를 만들어서 교과서로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그 표현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 단원은 이런 갈래의 글쓰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이따가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 요 단어는 요런 글쓰기랑 연결시키면 좋겠네 라고 감을 잡은 뒤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잘라져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시도해보고 싶은 내용을 연결 지을 만한 그림책을 주로 하나를 고릅니다. 제가 원장품 수업
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조각난 글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기 좋은 것이 하나의 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온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갈래를 정했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갈고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온작품을 하나 결정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한 예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했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4학년 수업에서 국어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라는 단원이고요. 5단원 내용은 내가 만든 이야기라는 단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성취 기준은 지도서를 보고 2단원과 5단원에 있는 성취 기준을 목표로 하는 성취 기준을 쭉 다 풀어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정리를 다 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성취 기준이 겹쳐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계획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성취 기준을 참고로 했고,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4학년이었는데 이야기 간추리기 수업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과서에서는 설명하는 글에서 그러니까 대장이 되는 문장,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주는 문장에서 대장이 되는 문장들만 뽑아서 간추리면 된다. 그리고 이야기 글을 보여주고 이야기의 흐름, 시간이 변한다든지 장소가 바뀌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글 자체의 갈래를 바꿔가면서 차시별로 아이들한테 내용을 간추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원격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과서의 흐름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어떤 점인지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어떤 덩어리로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되는지를 또 스스로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덩어리를 이 이야기는 3개로 자르면 되겠군. 감을 잡았어도 막상 그걸 요약해서 적는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어느 문장을 빼고 어느 문장을 기록해야 되는지 아이들 입장에서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원을 어떻게 바꾸어서 아이들하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지도를 했냐면, 패러디 그림책을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우연치 않게 패러디 그림책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패러디 그림책을 수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마다 그림책이 배송이 되어 오면 저희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지 않기 위해 얼른 문을 열고 나가 그림책을 제가 감추는데, 제가 감췄던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책이 어떤 이야기의 패러디 그림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옆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긴장감이. 그래서 이 패러디 그림책을 요약하기 수업에 제가 투입을 한 이유는, 아이들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일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이 이야기의 덩어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내용을, 덩어리를 파악하는 데 쏟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러디 그림책으로 투입한 이야기는 그냥 4학년 친구들한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요약해 볼까 하면 너무 또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색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예상도 될 수 있는 그런 패러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몇 장면만 소개해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그 잘못된 기자에 의해서 잘못 퍼진 그 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사실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가요.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할머니한테 빵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아주 착한 늑대입니다. 근데 빵을 만들다 보니까 설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사는 돼지네 집에 갔어요. 돼지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뿐인데 문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집에 그냥 불쑥 문이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기 돼지야 안에 있니? 하고 불렀어요. 설탕을 얻으려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이 늑대는 집에 가려고 돌아서는데 그냥 코가 간질간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채기가 났어요. 그래서 재채기를 한 번 했을 뿐인데 글쎄 집이 무너진 거죠. 근데 이 일이 몇 번 반복되는지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근데 이 장면을 포착한 기자가 이 늑대를 아주 못된 늑대로 포장해서 신문기사를 내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퍼지게 된 거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저희 반 애들이 무척 즐거워했어요. 무척 즐거워하면서 요약하기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이제 다들 펜을 잡고 배운 공책에 요약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약하기 부분에서 흐름을 파악해서 요약하기 부분이 물론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안 했겠죠. 그 차시에 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의 글쓰기 시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빼야 되는 문장, 살려야 되는 문장을 고르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약하기를 유난히 잘하는 몇몇 친구들의 글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며 글쓰기 한 것을 읽으면서 친구들 글을 읽으면서 좀 감을 잡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 시작을 하고 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제가 수집한 새벽 배송 온 아기 돼지 삼형제 패러디 그림책이 2권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패러디 그림책으로 요약하기 수업을 3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 돼지 세 자매라는 그림책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라는 이 그림책도 있는데 여기에 이 못된 돼지가 얼마나 진짜 못됐는지 정말 못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돼지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저희 반 아이들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패러디 그림책으로 요약하기 수업을 아이들과 글쓰기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 저희들이 패러디 그림책에 대해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 5단원에서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 패러디 그림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말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패러디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이 시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요약하기 하는 부분, 간추리는 부분은 길어야 2차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벌써 그림책을 3개나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어디에서 벌었냐면 이 5단원에 있는 내용에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2단원하고 5단원을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서 뭐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이미 패러디 그림책을 읽으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도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림의 차례를 정해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선생님이 패러디 그림책, 나만의 패러디 그림책 만들 거야 라고 계속 예고를 하면서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밑에 보면 상상에 쓸 수 있다 시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부분, 여기는 이제 제가 주간학습 만들면서 이제 변경시켜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5단원에서 끌어다가 2단원에 더하기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원하고 단원을 이어서 연계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시간 확보하는 문제가 조금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패러디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도 지도를 했어야 됐죠.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미술 시간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원격과 등교를 같이 진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원격 시간에 제가 주로 미술 수업을 넣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책 장면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림책에서 그림을 넣는 레이아웃을 조금 설명을 몇 번 했어요. 2페이지가 있다면 2페이지 전체의 그림을 전체를 하나의 그림을 깔 수도 있고 왼쪽엔 그림, 오른쪽에 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했더니 저희 반 이땡땡 친구가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서 미술 시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중간 정도 진행이 된 거였는데 그 다음 날 줌 수업할 때 이제 제가 이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이 땡땡 학생을 엄청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그림책의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내용 뭐 볼 필요도 없이 친구 사이에서 화제의 그림책 작가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림책을 완성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그림책을 발표하는 원격에서 발표하지 않고 등교 수업 날 제가 그 발표하는 것을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자, 넘어가 버렸네요. 네. 자, 4월 12일 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교육과정 하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이렇게 연계시켜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하면 아까처럼 문서화된 교육과정도 얘기하고 성취 기준이란 것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교수평 일체화 이런 말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막 교수평 일체화 수업을 해야지. 나는 그런 걸 계획적으로 하는 선생님이야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그림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교구를 이용해서 그림책을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너는 너가 만든 그림책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고 이름표를 붙이게 했습니다. 평가는 글을 잘 썼구나, 못 썼구나, 너는 상, 너는 하, 너는 중 이런 것만 평가라고 요새는 말하지 않잖아요.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평가, 그게 바로 성장 중심 평가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기 평가하는 부분과 이따 말씀드린 동료 평가가 아이들이 친구들의 글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게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확신을 제가 작년 원격 수업 하면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도 그런 부분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제가 V 표시, 빨간 표시 해놓은 거를 좀 봐주세요. 나는 그림책 작가. 난 너무 잘 썼어. 2명 있었고요. 그 중에 김강땡 있습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 끝에 보면 파란색 부분에 이서땡 친구 제가 V표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친구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동료 평가를 진행을 했냐면 앞에 나와서 그림책을 실물화상기에 띄워놓고 발표를 하고 이제 한 명 가고 나면 저는 막 소독 티슈로 막 닦았어요. 그림책 발표한 자리를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손님 발표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진행을 했냐면 포스트잇에 한 7명 정도 발표를 한 다음에 포스트잇에 친구들의 그림책을 평가해 주세요.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적어서 그 친구한테 한번 배달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7명 정도 발표를 듣고 나면 너무 엉덩이가 이제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게 했어요. 7명 발표를 하고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명씩 저희들이 26명이기 때문에 4세트 이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동료 평가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 동료 평가가 애들이 뭐 얼마나 잘하겠어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동료 평가에 대해 알게 됐는데 아이들이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저보다 오히려 나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글은 못 쓰는데 친구의 글을 분석하는 능력은 뛰어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예리하게 분석해요. 근데 자기 글은 못 써요.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네, 여기 하나의 예를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적어준 이 포스트잇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 앞에 지금 한 7개, 8개 정도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받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거를 하나하나 그 네모 모양 맞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포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가지고 가요. 친구들이 해준 평가에 대해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이런 동료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발표 시작하기 전에 붙여놨던 그 자기 평가를 다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 후에 붙인 장면이에요. 자, 나는 그림책 작가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6명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색깔이 나는 그림책 작가 쪽에 있던 김강땡 친구 있잖아요. 이 김강땡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 나는 그림책 작가에 있어야 될 그림책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저는 그냥 칭찬했어요. 칭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제가 수긍이 되는 정도의 레벨로 이름표를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림책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친구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난 뒤에 자기 그림책을 다시 보니 나는 요 노란색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공부하는 힘이 엄청나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여기 파란색 부분. 이서땡 친구. 이 친구는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저희 반 친구인데요. 왜냐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공개적으로 선생님 저는 짜증이 많이 나요. 선생님 저는 슬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는 것을 저한테 계속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완전 칭찬 샤워 하듯이 칭찬을 해주고 정말 오버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준 어떤 칭찬보다 이 친구는 파란색이 여기 많이 부족하다 쪽이잖아요. 근데 많이 부족하다 쪽이었는데 제가 칭찬을 얘만 또 엄청나게 그 같은 시간대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칭찬을 했을 텐데 친구들의 동료 평가를 받고 자기는 그림책 작가라고 자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숫자가 위에 있는 숫자가 처음 숫자고 아래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동료 평가 후 숫자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격려는 아이들의 글쓰기의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큰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글쓰기 수업 때 평가까지 함께 도입해서 진행을 했던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국어 단원 안에서 연계를 해서 시간을 확보했다면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하루 동안 과목의 경계를 헐어서 시간을 확보해서 글쓰기를 함께 진행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좀 잘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999마리 개구리 형제의 이사라는 그림책을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줬고요. 그 그림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엄마 아빠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처음엔 작은 연못에서 999마리 알을 낳아서 키우기 좋았는데 이제 얘네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연못이 너무 비좁아졌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새한테 아빠 개구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구하기 위해 엄마가 달라붙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 첫째 개구리가 달라붙고 쭈루루 999마리가 전부 다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살기 위해 아빠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다가 큰 연못에 이 새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발을 이렇게 놨는데 큰 연못에 이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2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읽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요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주고 제가 하루 동안 어떤 수업들을 진행을 했냐면 2학년 여름 단원에 보면 그 개구리의 한 살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왼쪽 위에 보이는 친구 휠북 만드는 거, 한 살이 내용 그림 보이시죠? 요걸 해서 휠북을 만들었고요. 우리 이야기 책에는 개구리하고 뱀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엔 없지만 뱀이 등장하거든요. 뱀도 만들어 볼까? 해서 뱀도 만들고요. 그러면 우리 개구리는 휠북으로만 만들었으니까 우리 색종이 접기로 개구리도 만들자. 그래서 통합교과 시간에 개구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구리를 만든 다음에 그때 저희가 수학 시간에 뭘 배우고 있었냐면 길이 재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구리 엉덩이를 이렇게 톡 하면 앞으로 깡충 뛰어나가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누구 개구리가 멀리 뛰나 시합을 한 뒤에 어느 정도나 뛰었나 길이 재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어서 그날 수학 시간에 이렇게 길이 재기 수업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개구리도 만들고 뱀도 만들었으니까 우리 개구리하고 뱀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오늘의 조건, 큰 따옴표 안에 개구리하고 뱀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라는 조건을 걸고 제가 글쓰기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2학년 친구가 쓴 글이에요. 여기 보면 아이 배고파, 이거 뭔지 아시겠죠? 아이 배고파. 2학년. 네. 그래서 개구리다 잡아먹어야지 하고 뱀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 얘는 안 알려줬는데 작은 따옴표까지 사용을 했어요. 제 조건을 하나 더 플러스해서.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까지 넣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한 편을 완성을 했습니다. 온 우주의 시간을 모아서 글쓰기 시간을 확보해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수업이 수학 시간 끝, 통합교과 시간 끝, 국어 시간 끝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죠. 선생님 저 뱀 다 만들었는데요. 그럼 개구리 먼저 시작해. 개구리 만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래서 이날 집에 가면서 저희 반 친구들이 이게 2017년도 글이잖아요. 2017년도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오늘은 개구리의 날이었어요. 이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개구리의 날, 뱀의 날, 개구리와 뱀의 날을 진행을 하면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주 짧은 예지만 교과 내에서 또는 교과 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글쓰기 시간을 자연스럽게 따로 과제로 내주지 않고 진행을 했던 예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국어 교과서에서 1단원의 2, 3차 시를 새로운 제가 만든 학습지를 새로 만들었다면 2, 3차 시 수업 부분의 교과서 부분은 뻥 비어있죠. 그게 부담스러운 학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그 학습지를 그 2, 3차시 교과서 위에 팔랑 붙이기로 붙여 놓았습니다. 나는 이 교과서의 이 부분에 이걸로 대신 공부 가르쳤어요 라는 증거로 남긴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 학교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우신 분이시라면 아이들만의 개인 문집을 만드는 방법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 글쓰기를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 1학년, 환상의 1학년 짝꿍들을 만나서 제가 아이들 개별 문집을 만들어줬던 사례예요.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글쓰기를 해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1학년 친구들한테 오늘 쓴 글 잘 보관해둬. 자, 오늘 쓴 글 꼭 파일에 넣어야 돼. 글이 모일까요? 이거 한 명이 모은 글이거든요.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싹 걷어요. 걷어서 제가 날짜별로 집게로 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집게를 집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후에 오늘은 그날이야 하고 이제 날짜별로 돼 있는 글을 개인별로 분류 작업을 해준 거죠.
그거를 저희 1학년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아이들 개인별로 요 정도 두께의 개인 글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아주 큰 집게에다가 저희 1학년 친구들 글을 다 찝어가지고 요거를 저희들이 띵띵 메고 가서 인쇄소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표지도 고르고 요 위치에 글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주문을 해서 겉표지만 제본을 해온 거예요. 겉표지만 제본을 하는 방법으로. 근데 여기에 단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는 문집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면 앞으로는 친구 하나의 글,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난 변화 과정이 나타난 그 글을 복사를 해서 사본으로 저도 하나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저 처음 시작한 거라서. 그래서 이 문집이 이제 인쇄소에서 도착하는 날 막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1학년 글 한글 모르고 온 친구들한테 이런 문집을 만들게 해줬으니까 저희 너무 뿌듯해서 이대로 못 넘어간다. 우리 잔치를 열자. 그래서 1학년 종업식 전날 다른 학년은 다 이제 대청소 끝나고 내일 종업식만 하면 끝나는데 저희 1학년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너무 열심히 가르쳤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이제 제가 다른 학년 부장들한테 가서 거기 학년 남는 예산 없어? 막 이러고 다니면서 예산을 긁어 모으던 시절인데 떡을 해야 되는데 쌀 살 돈도 없고 떡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문집을 만들었는데 출판 기념회 하고 싶어요. 아이들 종이컵 한 컵씩 모아서 그 쌀로 떡을 할까 합니다. 종이컵 한 컵씩만 보내주세요. 부모님들도 뿌듯하셨나 봐요. 쌀을 너무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요 쌀, 떡으로 만드는 공인비는 저희 교사들 사비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쌀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때 공인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는 1학년 식구들만 애기들하고 놀아 먹으려고 했는데 떡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교가 저희 떡잔치 하면서 출판기념회 지금 여기 한 명씩 애기들 여기 세워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식으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1년을 마감했던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 어떤 단원하고 단원을 연계해서 글쓰기를 진행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글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시간들을 확보를 하셔서 글쓰기를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런 글쓰기 과정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제가 가르친 아이들한테는 교육과정 안에서 글쓰기 하는 일은 내가 배웠던 배움을 정리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거를 정리를 했고요. 저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6년간 수업 일지를 적었어요. 매일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했던 의미 있는 수업들을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교육과정에서 저만의 글쓰기를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아까 했던 수업들을 제가 책상에 앉아서 워드로 표를 만들고 몇 월 며칠은 무슨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날은 패러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 수업을 해야지. 몇 월 며칠은 미술교과를 끌고 와서 패러디 그림책 만들 때 그림책 레이아웃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계획으로 표를 짜고 그걸 가지고 실행하면서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제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제가 이거를 글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제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제가 간추리고 요약하기를 가르칠 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교육과정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업을 가지고 글쓰기를 진행을 하시고 사진으로 남긴다든지 아니면 이 그림책을 투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좋았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업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시작을 하시면 처음에는 즉흥적으로 했던 수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만의 교육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에게 그 글쓰기 수업을 하는 것, 교사의 글쓰기, 아이들의 글쓰기가 어땠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의가 너무 열정적이시고 그랬나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도 올라왔는데요. 한번 네. 질문들 한번 살펴볼까요? 패들렛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가장 먼저 올라온 질문인데요. 수업 일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수업 일지를 6년 동안이나 쓸 수가 있죠? 그 견인력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 수업 일지의 어떤 양식 같은 거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좀 네. 질문하셨습니다. 수업일지 양식은 없고요. 제가 워낙 SNS를 좋아해요. SNS, 네, SNS, 네, 싸이월드 시절부터 꾸준히 SNS를 하던 아하.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어떤 SNS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저는 밴드를 주로 이용을 많이 밴드, 했습니다. 네. 밴드에서 어떤 날은 제 수업한 과정을 차례대로 그냥 사진으로만 올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친구에 대한 고민을 적기도 했고 어떤 날은 사용했던 그림책과 어떤 식으로 연계지었다는 자료까지 해서 올리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밴드에 일기 쓰듯이 네. SNS의 어떤 그 느낌을 살려서 네. 그때 달라요. 네네. 어떤 때는 그렇죠. 뭐 사진만 올리기도 하시고 어떤 필 때는 가는 대로. 고민을 네. 올리시기도 하시고 네. 그때 근데 꾸준히 6년 동안 계속 올리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제 수업 일지를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업 일지를 같이 나누는 나누는 친구들이 또 네. 있군요. 그 친구들이 계속 격려해주고 그 친구들의 일기를 저는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모임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6년이 됐네요 벌써. 그렇군요. 여기 그냥 질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과서 지문에 관한 건데요. 네. 올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며 글쓰기를 따라 해보고자 다짐했었는데요. 과감하게 교과서 지문을 버리기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인데요. 네. 생생한 글쓰기, 그림책 수업 등 문학 작품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면 교과서의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 등을 버려도 되나 고민이 되었어요. 네. 교과서 글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지만 이런 글의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익숙해져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네. 이게 고민이네요. 저 그 간추리기 수업할 때 이야기 흐름 따라 간추리기도 있었지만 요 말씀하신 영역에 그런 글 종류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좋은 글을 교과서보다 좋은 글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건 그냥 교과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글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림책이 더 낫다 싶으면 그림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꼭 교과서를 다 버리라는 의미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교과서 외에 다른 지문을 투입하는 일에 조금은 유연해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 파트는 교과서로 공부 가르쳤어요. 네. 네.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교과서를 사용해도 좋다. 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교과서보다 훨씬 더 재밌거나 생생한 글들이 있으면 네. 교과서를 네. 그런 걸 이용한 좀 유연성을 가져라는 네. 그런 도움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시간 확보가 조금 어려우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체 시간에 시간을 범교과 내용을 다른 교과에 그냥 걸어버리고 창체에 그 책놀이하고 이만큼 덩어리로 시간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마다 옮겨다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책 있는 글도 아주 좋지만 이렇게 자료를 남겨뒀다면 아이들 글도 굉장히 네. 좋은 수업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업 일지를 방금 올라왔네요. 수업 일지를 서로 쓰고 나누는 일을 꾸준히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추천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런 그러니까 네. 수업 일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모임을 운영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면? 일단은 수업 일지를 나누다 보면 저희 교실 이야기를 오픈을 해야 되고 제 이야기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한 분들끼리 모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서로 이렇게 끄덕이고 같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수업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저와 함께한 친구들이 성장하는 걸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제가 그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정말 훌륭한 멤버들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수업 얘기를 저희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딴 사람이 자기 수업한 얘기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자기 수업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친한 번째는 친한 사람, 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모임에 올 때마다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성찰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요건 좀 또 다른 질문인데요. 요거는 개구리 수업을 들려주실 때 네. 학급 사진이 너무 작아 보이는 작은 집. 너무도 보이는 작은 집이 눈에 띄는데 네. 그것을 아이들 피드백 작업용으로 쓰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학교 2학년에도 요거 주문해서 사셨던데 이거는요 그냥 아이들이 벽면을 색칠할 수 있는 집 만들기 그 재료를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을 가르치면서 2학년 교육과정 중에 가족 가르치면서 그 집을 만들어 가지고 벽면을 그 모둠별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모둠별로 예쁘게 꾸며갖고 집을 만들어서 저희 2학년 내내 그 집 안에서 아이들이 막 놀이하면서 놀았거든요. 가게 놀이도 하고 뭐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해서 스케치북이었나?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그 재료를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도 되나? 이게 계속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서 1년 내내 배치해 놓고 썼던.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림책을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림책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림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수업에 활용했던 그림책은 어떤 책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활용했던 거 오늘 아이들이 오늘도 네. 사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저희 반 규칙인데 이제 안 읽어주면 선생님 왜 안 읽어주냐고 이제 빚쟁이가 독촉하듯이 저한테 재촉을 하는데 매일 한 권씩은 읽어주는 거예요? 네, 와. 애들이 4학년인데 그림책 읽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제가 제안하는 글쓰기 할 때 환경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칠판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계속 애들이 저거 좀 읽어달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 오늘은 읽어줬어요. 투발로라고 하면 조금씩 네, 가라앉는다는 맞아요, 그 섬. 맞아요. 네. 그 내용에 혹시 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같은 거는? 그냥 어떻게 수영을 가르치죠? 투발로에게? 난 제목만 듣고는 막 상상력이 작용하긴 하는데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그 섬에 아주 사랑하는 강아지였나 오늘 읽었는데도 그 애완동물을 두고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섬이 가라앉으니까 탈출을 하면서 근데 얘는 수영을 못하는 동물이어서 얘가 너무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투발로면 그 동물 이름도 투발로였나요? 책 제목과는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저 떨려서 지금 막 내용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깊숙하게 공격. 제 잘못입니다. 네, 강사님. 잘못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다가 네. 가장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어떤 그런 그림책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 그림책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림책 고수님들이 계신 연구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 연구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책 정해서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코딱지 할아버지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코딱지 이렇게 멀리 날리기, 멀리 튕기기 비법을 배운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아주 더러운 이야기네요. 더럽게 시작하죠. 처음에 엄청 더럽게 시작하는데 네.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약간 눈물도 나는 감동도 네, 있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코딱지 할아버지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책이니까 꼭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으로 수업을 거의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시고 또 그림책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 책 꼭 한번 수업에 활용해봐라.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정말 강추한다. 이런 그림책들이 있으면 좀 몇 권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네. 네. 중요한 사실이란 책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네.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면은 사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사과를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컵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컵을 조금 자세하게 친절하게 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래? 라고 뭔가 자세하게 글쓰기를 도입할 때 그 책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연결시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라면이 아니지. 일단 네, 중요한 여기까지. 사실은 네, 또 잘못하신 것 설명하는 글, 같습니다. 설명하는 네. 글. 네. 설명하는 글을 도입할 때 네. 중요한 사실이라는 그림책이 아주 좋다. 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맞아. 좀 아이들이 막 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책인가요?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네, 힌트. 그리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진짜 얘는 나한테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제가 계속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요. 네, 네. 19강까지 쭉 이어집니다. 9월까지 달릴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